그 내용을 좀 실천하기만 한다면 무조건 살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뭘 몰라서만 못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다 알고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상황들은 감정적으로 뭔가 나쁜 감정 같은 거에 놓였을 때 주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원리에 대해서 너무 좋은 컨텐츠들 많거든요. 사실 제 책뿐만이 아니라 원리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좋은 책과 다큐멘터리와 논문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그건데 왜 살 빠지는 방법을 아는데도 왜 지속을 못 해가지고 다이어트에 실패를 할까라는 거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감정적으로 나쁜 감정에 처했을 때 그 원리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아이고 그만할래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살 빠지는 마음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좀 할애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음 챕터에서도 튜토리얼이 5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몸과 마음, 생각 이런 게 다 시스템이고 각각의 시스템들이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좀 전달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몸에서도 항상성이 있듯이 마음에도 항상성이 있다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항상성이 유지가 되려면은 또 신호가 있을 것이고 소통하는 그런 정보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그거를 이제 마음의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한 이제 소통 정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정이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마음의 항상성들을 좀 조절을 하고 있다. 그리고 4번.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사실은 잘만 쓰면 우리가 좀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감정이 어떤 특정한 나쁜 감정이 우리한테 나쁜 일들만 일어나게 했다면 그런 감정을 가졌던 이제 개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다 멸종을 했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잘 쓰면은 그게 살아났는데 좋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써서 그런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잘 써서 이제 살 빼는데 어떻게 좀 유리하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마음 챕터에서 좀 풀어가고 있고요. 5번째로 모든 것들은 사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좀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좀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1번 설명했었던 것처럼 몸과 마음과 머리가 생각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몸의 대사적인 차이도 일으켰다는 연구 결과들이 좀 많아서 그런 내용을 5번째로 다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외부의 환경들, 조건들 그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심지어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항상 내 맘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나 하나뿐인데 그런 나 하나가 나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살아가는 시간 내내 적이랑 함께 지내는 거고 그러면은 사실 그게 스트레스예요. 나한테는 좋은 면도 있을 거고 나쁜 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조건 긍정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게 책에서도 나는 뭐뭐 해야 된다. 이것도 일종의 강박이고 수치심이 깔려있는 완벽주의일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딱 거울을 봤는데 멋져 보이지 않는데 멋지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내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내가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거를 너무 판단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이렇구나. 근데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점점 이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신경을 써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는 뭐 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살아있는 나 자신을 조금 그래도 대견하다. 예를 들면은 이제 다이어트 이야기니까 컨텐츠니까 나 왜 이렇게 살도 이제 비대하고 너무 퉁실퉁실하고 별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 그냥 내가 살집이 있구나 내가 동그랗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이제 몸
시간이 조금 흐트러져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 동안 내가 이룬 다른 것들이 있다. 그래도 이렇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지금 살아가고 있다. 아, 그래도 애쓰고 있네. 요 정도까지만 되시는 것도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좀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85kg 넘게 이렇게 있었을 때 사실 뭐 그렇게 거울을 보면은 즐겁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이 쪘는데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느라고 아,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근데 그래도 공부 애쓰고 살고 있네. 요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이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냥 지금 내 상황과 지금의 나를 좀 있는 그대로 좀 바라봐주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란 게 사실 뭐 그냥 진짜 뭐 체지방을 줄이고 그냥 뭐 근육 지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좀 잘 바른 방식으로 아껴줘서 약간 반쯤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 너무 닥달할 필요도 없고요. 결국에는 포기하지만 않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대로 좀 방향을 나아가기만 한다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울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무슨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경쟁이 필요한 영역도 있어요.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다이어트는 그냥 나를 제대로 아껴주고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쪼지 말고 그냥 되겠거니 당연히 돼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시간 문제지 사실 그거를 방향성을 좀 최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해서 제대로 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실천하기만 한다면 무조건 살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나를 좀 다독여 가면서 천천히 좀 나아가셔서 이제 건강을 좀 회복하고 몸도 마음도 좀 건강해지고 더 가볍고 하시는 바 좀 잘 이루는 날들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 다이어트 방법을 뇌코딩 다이어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사실 뇌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뇌를 다이어트에 적합한 뇌로 코딩하듯이 짜면은 그러면 날씬한 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네이밍을 잡았는데, 이 뇌코딩 다이어트 방법,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마음적으로 좀 감정들을 잘 다뤄서 습관을 만들면 이게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하시려는 모든 일들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어트에만 적용하실 것이 아니라 원하시고 하시고 싶으신 일에 좀 적용을 해서 원하시는 바 이루는 날들 좀 되시기를 좀 기원을 합니다. 응원드립니다.